자, 이렇게 이제 침을 놔드렸는데 궁금하시거나 또는 뭐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침 놓는 거하고 예, 제가 이제 우리 재활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도수하죠. 예, 도수를 하는 거 하고 예, 우리가 제압이나 눌러온 거 하고 예. 어떤 차이가 효과 다 차이가 뭐 이런 똑같다고 것들은 봐야죠. 아, 내지는 더 즉각적인 효과는 결국은 얼마나 통증을 유발시키느냐, 좀 EJ 관점 내지는 제일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 그거에 해당되는 파동자리, 뭐 대음자리, 균형자리라고 하지만은 또 달리 얘기하면은 여기라고 한다면은 그 아픈 부위를 여기라고 한다면은 예,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저기로 예, 딴 데를 다 아프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뭐 아시얼 관점에서는 거기를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든 우리가 말하는 뭐 경락의 개념 또는 경혈 또는 치료의 관점에서 파동원리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시소의 반대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피부 트러블로 본다면은 지금 이것도 보면 다리에다 놨으니까 다리에다 직접 넣었다라고 하지만은 다리에서 어디를 놓은 거예요? 척추를 잡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아시얼이다라고 누구는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뭐예요? 그게 아시얼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어, 몸 하나 정강이라는 몸 하나에서 결국은 장이나 척추가 다 무너진 거니까 척추를 잡은 거죠. 그런 맥락으로 뭐 또 그런 그 KS 뭐예요? 그게 KSNS 네, KSNS 뭐 그런 발 쪽으로 해서 그런 혈을 잡아서 하는 것도 되는 거죠. 또 내지는 결국은 우리 몸이 결국은 뭐 오작동한다 파동을 내서는 용을 쓴다. 그게 이제 뭐 어디가 용을 쓰는 거냐? 결국은 뇌의 문제니까 머리의 문제니까 뇌의 치료점은 뇌의 반대편이죠. 머리의 반대편은 손끝이나 발끝이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발이 가장 최적의 치료 효과를 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발에서 어디로 냅니까? 그럼 발에서는 제일 아픈 자리가 치료 자리인 거죠. 굳이 대응 자리 관점에서는 가운데 발가락이 머리고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건 왼쪽 팔다리고 오른쪽 팔다리지만은 그냥 만져서 제일 아픈 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아프면 제일 아프다는 게 제일 그게 또 면서 제일 통증이고 거기를 또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희석시킨다는 거니까 그게 또 제2 통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아픈 것을 분산, 희석, 확산시켜서 무디게 만들어주는 거 관점이니까 그 자리를 열심히 지압을 하든 근데 말대로 그거를 마사지 하고 있고 뭐 풀어주고 있으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루에 뭐 그렇게 한 자리 못 보잖아요. 또 수가 자체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여기를 지압하세요. 집에 가서 티칭하는 거고 그냥 침을 놓는 거고. 그래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마사지죠. 지압이죠. 그래서 마사지사가 가장 효과를 내요. 그럼 다 마사지로 가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파동 원리를 제대로 알면요. 그러니까 마사지사들이 최고의 테크니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말대로 고가 진료를 지향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도 하죠. 하지만은 뭐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있는 거고. 근데 향방 쪽은 이게 이제 보험 뭐 하여튼 실비 보험이 되니까 받고 싶은 만큼 받거든요. 최고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할만 하는 거죠. 그렇지. 걔네들은 시켜가지고서 우리는 실비 뭐 환자만 보는 거야지. 그냥 한 방이 조금 그런 게 안 되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메커니즘을 저는 또 모르고 또 내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관심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러게 만큼 저는 여기 오는 제가 제천이라는 곳에 세명대 교수로 와서 여기서 개업하고
어르신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수다 떨면서 보는 그 즐거움이 예. 저는 네. 맞아요. 어디서 한번 어떤. 네, 맞아. 그러니까 저는 강남을 지향하지만은 강남을 아니 강남을 부러워하지만은 강남을 지향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좀 표현이 그렇지 옛날에 야매로 막 조선침 같은 굵은 침 놓고 있잖아요. 또 내지는 이따만한 쑥뜸을 뜬 분들이 예. 그만큼 부작용도 크지만은 효과도 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작용 반작용이니까 결국은 뭐요? 예. 죽도록 아프게 만들면은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백신을 맞았더니만 효과가 없더라 하지만 또 백신의 부작용이 좀 코로나에 대한 건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파동원리로 보면요 죽지만 않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는 그거에 대한 치료는 된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숨을 담보로 할 거냐? 나는 죽어도 좋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맞으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할 일은 아니다. 그만큼 또 어떻게 돼? 그게 그 부작용이 또 다시 제일 통증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한테는요 코로나가 무섭다면은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의 부작용에 쩌들게 만들면은 코로나 해결된 거죠. 코로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는 딴 걸 더 아프게 하면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죽다 살아나게 만들면요 암은 안 보이는 거지. 야 진짜 이러다가 내 항암 치료하다 죽겠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제일 아픈 통증을 치료하는 해결책은 두 번째 아픈 거를 더 아프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을 뭐 한다? 딴 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해결책은 백신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신의 부작용이 효과인 거지. 코로나의 해결책인 거지. 이해됐어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처음에는 뭐 교과서적으로 입문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허리 1, 2, 3번이 안 좋다 하면은 허리 1, 2, 3번 해당 자리가 어디예요? 찾지만은 결국은 뭐요? 그 허리를 치료하는 자리는 뭐야? 거기만 아니면 되는 거지. 아픈 데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어떤 침법에서는 뭘로 얘기하고 어디서는 뭘로 얘기하고 그럼 결국은 뭐요? 여기가 아닌 저기라는 의미 속에서는 아무데나 침을 놔도 다 파동원리로 보면은 다 제2통증 자리인 거고 어떻든 간에 관심을 뭐요? 피부에 그냥 관심을 뭘로 돌린 겁니까? 침으로 돌린 거잖아요. 뭐 도수 치료로 돌리든 뜸으로 돌리든 그러니까 세상에 치료 아닌 치료는 없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리가 좀 정확하면 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관역에 10점짜리 관역이 있고 9점짜리가 있고 8점짜리가 있다. 잘해놓으신 그 맥락에서는 10점하고 6점이 똑같다고 하는 건 또 아닌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또 그거를 분별해 줄 수는 있다. 근데 처음 하는 입장에서 자꾸 뭔가 이게 꽈락만 면해도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뭐요? 아이고 나는 6점밖에 안 돼. 나는 10점이 안 돼서 이게 효과를 못 볼 거야 라고 또 스스로를 차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로 이해한다면 뭐예요? 결국은 아무데나 맞아도 내지는 관심을 딴 곳으로만 돌려도 낫는다라는 이 원리에 천착하면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이런 게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끈이 아까도 했지만은 지푸라기도 동아줄로 만들면 되는 건데 동아줄을 자꾸 지푸라기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도 치료의 주체는 시술자만이 아니고 본인인 거예요. 본인이 야 이렇게 하면은 낫겠구나. 또 내지는 야 그 남창기 원장이 용하다니까 정말
용한 사람 손 한 번만 만져도 얼굴만 봐도 낫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오면요 스스로가 낫는다. 왜? 그 마음이 마음밭이 변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해도 상대가 문을 닫고 있으면 잠그고 있으면요 안 되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안 낫느냐, 왜 치료가 안 되느냐는 것은 이 우리가 놓인 이 몸이 결국은 물고기가 그게 어항 속의 물고기냐, 바다의 물고기냐, 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구라고 하는 환경,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구라는 것은 결국은 공기, 또 내지는 달리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이루어지는 뭐 수분, 뭐 산소, 뭐 수소 뭐 이렇게 되겠죠. 성분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가장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중력에 거슬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력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는 땅에 딱 떨어지는 개념이죠. 땅에 딱 기어 있는 개념인데 결국 우리는 그 중력에 거슬려서 직립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걸 또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진한다는 의미 속에서 방전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고 그걸 뭐 음식이라든가 산소 공기를 통해서도 되겠지만은 그런 의미 속에서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좋은 공기도 필요한 거고 그런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 산골에 사느냐, 도심에서 살아가느냐, 땅을 밟고 살아가느냐, 예를 들면 빨려처럼 또는 뭐 바다에서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우리 몸이 균형을 찾으려고 오뚜기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또 피부가 이렇게 나타나는 의미 속에서는 내 몸이 마음이 많이 사업을 일으키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말로 표현 못 하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의원 때도 그렇고 좀 긴장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되돌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은 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아픔이 누적되어 온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과거의 아픔의 산물이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괜찮네요, 어제 오늘 괜찮은데요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과거의 그런 점이 생긴 점이 결국은 오늘의 아픔을 야기하거나 표현하는 거죠. 그 삶의 짐의 무게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단번에 하루아침에 상쇄가 되냐 이거죠. 변화의 시작인 거지. 서양 쪽에 보니까 심신 쪽에서 그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아닌은 축적돼 있는 것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쌓여 있었던 것이 결국은 그게 습관이 되어서 우리 몸도 그렇게 해서 그 스키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빼놓은 것이 다 심신요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접할 때 이 책 접하면서 요게 그 단순히 물질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조금 스키마를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작동이 일어났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것을 좀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균형을 맞아줄 수 있는 원리가 좀 똑같지 않는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말 좀 표현이 그렇죠. 말장난이지만 또 새로운 말로 왜냐하면 어떤 말을 기존에 있는 말로 써버리는 순간 그게 묻혀버리니까 뭔가 관심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언어를 써야지만이 저게 뭐지 하라고 귀라도 기울이니까 그게 이제 오작동이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균형인 거고.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지역 균형 발전. 지금 또 이 시대가 또 어떻게 돼요?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가니까 결국은 지역은 소외되고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은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똑같이 균형 있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울 중심이라면 어떻게 돼요? 탈서울 지방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게 균형 발전인 거죠. 서울도 발전시키고 지방도 발전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을 시소의 반대편 쪽으로 돌리는 것. 그게 옳은 거고. 아, 공부 대단하게 하셨네요. 네. 뭐 자리 공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대충 공부가 아니고. 처음에는 자리에 매이고 또 내지는 어떤 때는 치료가 되지만은 그 자리가 다 완벽하다면은 자리가 해결해 주지만 또 그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는 무엇일까? 결국은 또 원리에서 출발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거는 결국은 뭐야?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태극, 음양, 오행이잖아요. 오행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우리가 말하는 음양이라는 의미 속에 끊임없이 낮이 성해지면 우리 음성적 양, 양성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잖아요. 변화가 치료인 거고, 고정되어 있는 것의 치료는 움직임인 거고, 움직임의 치료는 고정인 거고. 예를 들어 누워서 문제가 생긴다면 앉히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치우친 삶을 살아왔느냐. 그게 예를 들면 직업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쪼그림이 치우침인 거니까 그 쪼그림의 해결책이 그걸 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음식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라는 의미가 무조건 어떤 음식, 채소가 좋다가 아닌 거예요. 스님한테는 고기가 치료인 거고, 예를 들면은 산의 진미를 먹어온 사람한테는 그냥 소박한 그게 음식이 치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좋다는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무던하게 또 내지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음식을 또 다른 독성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중화시켜서 무난하게 중용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 예를 들면 도심에 너무 쩌드는 삶이라고 한다면 시골이 답인 거고. 그러니까 그건 뭐 간단한 거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 다 아는 거를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체화해서 몸속에 맞아 이게 균형이지, 이게 밸런스지. 그러니까 몸 쪽으로 너무 흑수했다면 결국은 마음으로 우리 주경 야독의 의미 속에서는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척추가 사진상에서도 그렇고 너무 굳어 있어갖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추나를 제가 또 한번 그래서 이제 척추를 풀어보려고 추나를 엄청 했어요. 근데 갈 때 이 정도면 다 풀려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계속 굳어가는 거예요. 붓는 느낌이. 무슨 뭐 불편함은 없었는데 통증도 없었고. 근데 하여튼 그 추나하는 친구가 이렇게 만져보고 몇 번 이렇게 닦다 보더니 안 풀린다는 거예요. 계속. 엑스레이 찍어봐도 뭐 벌써 노화가 왔다 그러고 통증은 없었었어요. 그 척추라면 몇 번을 말씀하시나요? 하여튼 그 이제 재밌는 추나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그 추나하는 친구 중에 그러니까 경추부터 시작해서 그 청골까지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풀어요.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동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어느 딱 부위를 정해서 하지 않고 척추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걸 이제 하고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친구 얘기는 낙작낙작 해야 되는데 저는 무슨 뭐 뻣뻣하다 막대기 같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계속 막대기 같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게 그러면 이게 물질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닐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이제 서양에서 나온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써봤어요. 이완요법이라든가 뭐 이런 심리학에서 하는 것들을 써보고서 가서 다시 한번 야 이게 풀어졌나 한번 뭐 그걸로만 한 3-40년 한 친구들이니까 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뭐 하고 왔어? 풀렸대요. 네, 좀 풀렸어요. 뭐 하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물질하고 정신하고의 어떤 아까 이제 파동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한쪽이 긴장돼 있다면 결국 치료는 이완이니까. 이게 마음작용하고. 몸의 문제는 결국 마음으로 치우치게 가게 하는 거죠. 몸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마음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 이제 그게 한 3-4년 된 것 같아요. 3-4년 전부터 사실 저는 지금 심신요법을 거의 뭐 이제 전공하듯이 외국에 나가서도 그거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은 쫓아가서 뭐 걔네들은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과정을 한자하고 똑같이 옆에서 이제 같이 치유하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일본하고 미국에 제가 몇 번 갔었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정말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리고 또 부드러워지는 근육이 상당히 좀 척추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 근데 완전히 물질이 변화하고 오는 거나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얘는 또 물질은 물질대로 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번졌으니까 옆으로 번졌으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관계가 제가 지금 아직 숙제예요. 이제 심신요법으로 환자들하고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보는데 거기에 적응되는 환자들이 있기는 하고 또 좋아지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또 뭐 안 좋아지는 사람도 안 좋아지고 이게 다리를 아까 이제 다리 쪽을 척추 1, 2, 3, 4, 5로 또 나누셨는데 그게 그냥 어떤 원리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리로 보면 뭐 인체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또 다리를 뚝 띄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런 다리 피부신경 분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신경 라인 따라서 허리 그러니까 서해 보는 요추 1번 2, 3, 4, 5번 꼬리표잖아요. 요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때는 이걸 외우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요. 수직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리가 결국은 허리가 지배하고 팔은 목이 지배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1, 2, 3, 4, 5번 꼬리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바깥쪽 대퇴 외측은 어떻게 돼요? L5 피부신경 분절이니까 뭐 이 라인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또 아까 이제 프랙탈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몸 하나, 뼈 하나에 몸 하나가 있으니까 결국 정강이 뼈, 경골뼈 하나가 척추니까 결국은 뭐 1, 2, 3, 4, 5라는 요추 하나가 또 뭐예요? 흉추도 되고 경추도 되고 또는 경추 1번부터 요추 5번 꼬리 천추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결국 요추 1, 2, 3, 4, 5번이 안 좋다는 의미 속에서는 다 안 좋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심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무릎 밑이니까 무릎 밑에 라인은 허리 3, 4, 5번이니까 L3, 4, 5를 치료점으로 우선은 가장 잡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대퇴 외측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L5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L3, L4, L5가 또는 우리가 말 장 쪽으로 가잖아요. 뭐 전립선이든 뭐 다 해당이 되니까 장도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 하행결장 라인이 아까 양말 뻗다가 최근에 바로 생긴 거잖아요. 끓긴 거. 이런 의미 속에서는 지금 당장 최근에 있어서의 제일 아픈 두드러짐은 요 끓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 쪽 하행결장 라인, 비장 라인을 하고 또 가슴에서 그 심장 주변에 빨간 점들 생겨 있고 하니까
또 여기서도 보면은 왼쪽 아래팔에서도 심장 쪽이 더 하얗고 여기 오른팔 오른 오금에서는 폐 쪽 라인, 간 위쪽으로 또는 얼굴에서는 일자 주름이 두드러지니까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마라는 의미 속에서는 경추 1, 2번이니까 또 얼굴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경추 1, 2, 3번인 거고 또 여기는 그 팔꿈치 위쪽 요 라인이 된다는 의미 속에서는 목이니까 또 목 쪽을 치료점으로 목이라는 게 또 경추니까 경추를 치료점으로 잡아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는 아무 데나 침을 놔도 되는 거고. 근데 그 아무 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침을 놓거나 맞는 거랑 에이씨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에 뭔가 특별한 거, 스페셜한 거, 스페셜 온을 원하니까 평범히 스페셜한 건데.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원리라는 거, 균형, 밸런스. 균형이라는 의미가 모든 걸 다 잡는 것도 균형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까도 머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의미 속에서는 머리의 반대편은 손끝이나 발끝이니까 그런 맥락. 그 다음에 여기가 다리 쪽에 그 무릎 밑이니까 허리 3, 4, 5번에 관련되는 이 다리를 풀어주는 의미 속에서는 다리를 지배하는 무릎 밑으로 지배하는 허리 3, 4, 5번을 해당되는 자리를 척추를 치료하는 게 또 균형인 거죠. 시소의 반대편인 거죠. 시소의 그 반대편이 그 반대편을 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즉각성이죠. 왜냐면은 시소 안쪽에 내려가 있잖아요.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올리는 방법은 개를 들어도 하겠지만은 그냥 그 반대편에 딱 올라타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동시적인 거잖아요. 즉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파동원리에서는 프랙탈이라니 에너지 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에너지 틀의 변화. 즉각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매개체가 뭐 어떤 뭐냐, 뭐 뇌냐, 그걸 인지하거나 그거를 균형점을 맞춰가는 게 하지만은 뇌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동시다발적인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평형으로 가는 거죠. 그 평형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평형이 되는 거냐? 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막 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치명적이다 하면 어떻게 돼? 걔를 희석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희석시키는 게 뭐겠어요? 퍼뜨리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걔를 격리하고 차단하고 봉쇄하면 걔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 거지. 그 의미 속에서는 많은 대다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결국은 뭐예요? 환자나 확진자를 뭐 하는 거예요? 방치나 사멸시키는 거지. 그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손가락 발가락에서 일단 1차적으로 잡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왜냐하면은 체포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만 침을 딱 놓나 가운데 발가락에서 침을 딱 놓으면 몇 개만 놓으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여기 허벅지에서 놓는다 생각해. 왜 침의 개수가 뭐 10개나 20개 이 정도 되죠. 그 의미 속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랑 열이 감당하는 거랑 어떻게 돼요? 같은 거지. 그렇겠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파워가 10이라고 하면은 10사람이 하면 10사람의 각 한 사람은 뭐야? 1을 힘을 파워를 내는 거죠. 10 해가지고 100이 아니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손끝 발끝이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문제는 그만큼 너무 아프니까. 맞아요. 하루 이틀 맞을 거라면은 또 내진 바로 당장 승부를 보여야 된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천천히 갑시다. 예. 빨리 가면은 예. 예를 들면 유턴이잖아. 방향 치료한다는 것은 이쪽 방향성을 예. 반대로 예.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선회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선회하는 게 급선회하면은 급선회하는 만큼의 부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예. 부작용은 아니지만은 예. 예. 차가 전복된다든지 사람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뭐 쏠린다든지 음.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침 맞고 나서 또는 치료하고 나서 음. 더 아파요, 더 어지러워는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방향을 예. 턴한 거잖아요. 예. 그 방향으로 나빠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유턴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음. 그럼 예를 들면 천천히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천천히를 해도 되죠. 근데 급격하게 나빠지는 환자에게 있어서 치료는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또 더 나빠지겠죠. 예. 예. 그걸 뭐 명현현상이라 표현하겠지만은 그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시술자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 무조건 치료라는 것은 좋아지는 거,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작용 반작용, 뭐 관성의 법칙, 중력에 의한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물리 현상을 이해하면요 예.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의학이 그런 관점으로 설명한 거고, 또 파동원리도 결국은 그런 물리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뭐 하니까 그냥 물결파 움직일동 한 군데 충격이 몸 전체로 퍼져간다, 확산되어 간다. 그거를 이제 입자로 이동하냐 파동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든 간에 여기 아픔이 뭐야? 저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뒤통수에 경희씨 빼주세요. 뒤통수에 야구 방망이로 맞았다. 그럼 충격은 어디예요? 뒤통수가 우선 당장은 제일 통증이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그 통증은 뒤통수에 해당되는 손발이나 팔, 다리에도 다 퍼지지만 그렇게 따지면 몸 전체에 희석이 된다. 확산이 된다가 파동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통증을 뭐 하니까 분산하니까. 그래야지 내 몸은 균형을 맞추니까. 어긋난 균형이라도. 지금 몸에 오른쪽 손에서 예. 머리까지 예. 통로 하나가 생겨서 예. 시원한 바람이, 예.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쁜 바람이 아니라 예. 아주 상쾌한 뭔가가 싹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 뭐 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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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내지는 그 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관심조차 없는 분들은 모르는 거고, 또 기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타고나게 예민한 사람들은 그 변화를 어떻든 간에 비포 애프터는 다르잖아요. 침을 이렇게 꽂았는데 또 쇠가 가지고 있는 맞아요. 뭔가가 그게 있잖아요. 먼저 변화가 일어났을 예. 그러니까 뭐 침이 효과가 있니 없니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든 간에 변화는 야기한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압이나 마사지라는 것도 손 하나가 결국은 침이잖아요. 손 하나가 아니라 내 몸이 내 말이 에너지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사지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의미 속에서는 침 하나 꼽는 거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파워를 내는 거죠. 대신 그 의미 속에서는 시술자는 그만큼의 또 뭐요? 치고받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기의 교류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못 모르고 잘못하면은 다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또 그걸 의식하고 하면 더 다치고, 그런 맥락에서는 그냥 즐거움으로이죠. 보람으로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뭐 잔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이러면 이럴 것이다, 저러면 저럴 것이다 하면은 또 그만큼 또 더 되는 거니까. 그래요? 예.